아유, 안 그런데 지금 눈에 화장 지워도 화장이 계속 나온다. 여러분 썸네일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바꿔주세요. 어, 어우, 계속 나온다 야. 화장을 아까 저기 스태프 있을 때 저거로 지웠는데 계속 나오네. 아, 눈물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방인데 참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이 리무버 따로 해야 된다고? 무슨 아이 리무버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빡빡 씻으면 되지 그냥 뭐 빨래비누 갖다가. 오늘 지금 라이브 방금 저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살짝 가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점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제 세로로 많이 진행했었는데 오늘 좀 가로로 라이브 하고 있는 점 심심한 이해 부탁드리고요. 가로 본능으로 오늘 라이브 합니다. 예. 자, 드디어 땅내 스타일이야 음악방송. 드디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첫 방을 끝낸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방이라니요. 참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원래 근데 사실 제작 일정 때문에 앨범이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이거 15일 맞춰야 된다. 좀 스파르타로 좀 채찍질을 좀 해가면서 어떻게든 일정 맞춰서 그래도 이렇게 한 주나마 음방할 수 있었고, 음방 그래서 팬분들 산옥 한 번이었지만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또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고, 음악 방송으로 첫 방담 막방이라는, 저도 사실 믿기지 않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런가 보죠. 예. 저도 너무 이거 미쳤다, 말이 안 된다. 아니 솔직히 2주도 너무 짧은데 일주일만 한다니 이거 솔직히 좀 너무 아쉽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팬들과의 더 이 만남을 내가 이 음악 방송이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잘 됐다. 솔직히 내 안에 금쪽이가 그래 잘 됐다, 한 주만 하는 거 오늘 바짝해서 마무리 잘 하자,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야 이거 2주 어떻게 할라 그랬니 이런 생각. 근데 오늘 마무리 잘 하자 이랬는데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오늘 그냥 우당탕탕의 날이네요. 하지만 너무나 아쉽지만, 막방이고 너무나 아쉽지만 위기를 기회로 나의 모토가 바뀌었다. 위기를 기회로 산옥을 했어요. 사실 오늘 저도 첫방 M 카운트다운 이후로 음악중심 첫방 당연히 산옥을 진행할 줄 알고 있었는데, 턱이 아닌 가슴으로 라이브를 하는 이슈가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기 때문에 여러분
흉성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계속 내가 이거 댄서랑 이거 하면서 내가 아까 계속 봤는데 왜 마이크가 왜 그렇게 됐지? 그래서 그 댄서분이랑도 올라가면서 그거 할 때 이거 마이크 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너무 그 손 원래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손 잡지 말고 이렇게 넘기는 척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합의를 했단 말이야 사전에. 근데 왜 또 마이크 이렇게 됐는지. 손가락 안 마주쳤다고요? 생신인이라서 이런 미스테이크를.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는데 참나 이런 멍충이 이렇게 된 거. 가슴으로 노래하는 신인 가수가 돌아왔다고. 우리 K-윌 선배님 이후로 가슴으로 노래하는 대형 신인이 나타났다고 좀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무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올라가기 전에 좀 긴장이 좀 은근 되더라고. 라이브 그거 무대 마지막 무대기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또 왜 생방이야 하필. 짜증나지만 좀 긴장하면서 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워커가 밑창이 나가버리는 이런 이벤트, 이거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치 3배 이벤트거든요. 이 정도면은 10년 차도 떨리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건 안 떨렸거든. 저 뭐지? 엠카는 떨렸냐고 물어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었단 말이야. 너무 아무 생각 안 했지 엠카는. 근데 이거는 사실 엠카 조금 좀 아쉬운데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거 잘해야지라는 생각 플러스 생방은 사실 안 떨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생방은 이제 우리 인서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봐. 그래서 뭐 아쉬운 건 둘째치고 뭔가 워커가 밑창이 사실 나가는 게 딱 처음에는 사실 뭐 죄송합니다. 라이브 키자마자 하소연해서 미안한데 나는 난생 처음 그 수많은 무대를 하면서 워커가 밑창이 떨어지는 거는 난생 처음인데 그게 하필 저의 솔로 앨범 마지막 무대에서 워커 밑창이 나가는. 나 처음에 밑에 무슨 뭔가 물컹하는 게 밟혀져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신발에 물컹하는 게 밟혀져서 이게 그 이제 댄서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두건을 쓰잖아요. 그 이제 저희가 처음에 댄서 3명이랑 호흡을 맞추는데 한 친구가 이제 두건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다가 두건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밟았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계속 밟히는 거야. 그게 신발에 뭐가 꼈나? 아니 뭐 생쥐가 지나가다가 뭐 생쥐를 밟았나? 내가 솔직히 막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지? 뭐가 왜 자꾸 밟히지? 몰랐어. 처음에 신발이 그렇게 된 줄. 언제 알았지? 하다가 내가 중간에 그냥 밑에 살짝 봤어. 계속 밟혀서 뭐가. 그러니까 그 음방에선 잘 안 보였잖아요, 그죠? 음방에선 잘 안 보이는데 그 마이크만 보였잖아.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계속 한 거야. 1절 내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방이니까 그 전에 카메라 리허설 하면은 대충 카메라가 이 부분 여기서 잡히니까 이때는 여기를 봐야지. 그걸 한 3포인트 정도 우리 잡고 들어가. 뭐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 타이밍에 카메라 탁 빠지니까 모자 저기서 던져야지. 그거를 우리가 본방 때 이제 약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마냥 음악에 몸을 맡기진 않아요. 왜냐면 모든 음악 방송이 테이크가 좀 다르고 어떤 식으로 좀 카메라를 확 살리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카메라 감독님하고
그 컷하고 우리가 탁 그걸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딱 시작하자마자 신발이 그 뭐가 발을 밟히는 바람에 이제 이거는 약간 큰일 났다. 예. 근데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관객들도 나보다 더 놀랬어. 그게 느껴졌어. 웃긴 게 그게 느껴졌어. 이게 관객들이 당황하는 게 마이크 너머로 느껴졌어. 그래서 내가 뭐지? 어떡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짱구를 계속 굴렸지. 이거 마치 케이팝 스타 때 장판이 미끄러졌을 때 그 당황함. 장판 미끄러졌을 때 계속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었던 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해결책이 나와서 그렇게 탈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하면서 밑창을 완전히 뜯어야 되냐, 한 번에 퍼포먼스인 것처럼.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3분의 2가 나갔단 말이야. 밑창의 3분의 2가 여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힘으로 한 번에 퍼포먼스인 척 하면서 뜯을 것인가. 근데 이게 너무 짱짱해서 안 뜯기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우스운꼴이 나는 사고. 그거를 솔직히 한 10초 고민했어. 이 마이크가 가슴으로 가 있을 때 내 머릿속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밑창 이거 뜯어야 되는데 계속 밟히는데 이대로 마지막까지 한다고? 이거 워커인데 이거 한 번에 벗을 수 있나? 차라리 맨발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버리는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그게 옵션 2. 신발 한 번에 이거 퍼포먼스 하면서 어떻게 벗지? 한 번에 안 벗겨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미 가사, 안무, 신발 이거 어떡하지? 플러스 카메라, 이때 내가 앞에 3번인가 1번인가? 가 이제 네 번째 생각까지 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이미 돌아간 거는 생각이 없었어. 내가 제대로 이걸 부르고 있나가 이미 내 모니터링이 없었어. 내가 그 동시에 일을 수행을, 운해가 이렇게 야 이거 너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하고, 뭐 내 안에 이미 인사이드 아웃이 지금 시작됐어. 지금 불안이와 불안이와 또 누구 있니? 불안이와 불안이와 망했다가 막 싸우고 있어. 막 인사이드 아웃에서 막 불 났어. 막 대형 화재. 임기응변이와 불안이가 막 싸우고 있어. 야 큰일 났어 우리 주인 못했어. 당황이 불안이 뭐 다 튀어나왔어. 잠자고 있던 애들. 그냥 나는 집중이 하나만 이제 일하고 있는 애였는데 갑자기 비상근무, 주말 비상근무, 삐용삐용. 주말 갑자기 당직 서고 있던 집중이가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야 비상 긴급 출동이야 해가지고 모두가 출동을 해서 머리를 맞대쓰다 결국에는 불이 나버렸던 사건. 진짜 내 인생 이런 음악방송 처음이다. 근데 이게 진짜로 예를 들어서 팀 활동이었어. 팀 활동이면은, 생방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후렴 파트거나 아니면 사실 진짜 위급 상황이면은 빠져도 돼. 빠져도 여기서 내가 테이크가 여기 없다, 승윤이 파트다 라고 내가 판단이 되면은 빠져서 벗고 들어와도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는 그게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임기응변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 3분 내내 나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와, 이게 솔로 가수의 어떤 애환이구나.
그거를 이제 느꼈지. 야, 진짜 이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다. 그 3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계속 날 찍고 있는데 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 생각밖에 머리 없었어. 야,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진짜 나는 무대에서 어떠한 돌발 행동이 일어나도 사실 다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런 일은 진짜 나 처음이다. 너무 당황했어. 하지만 뜻깊었어. 너무 뜻깊었어. 이번 무대는 최선이었다고요? 그래요. 가슴으로 뭐 노래를 했기 망정이지 뭐 막판에 또 제대로 노래했잖아. 그래도 무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될 듯. 긍정 모드 수고하셨어요. 응원 소리 들렸어요? 응원 소리 조금 들렸어요. 음방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음악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안 떨어지고 다시 잘 매달렸어. 다들 마이크 보느라 신발 몰랐다. 라디오 가서 할 얘기거리가 생겼네. 좋아. 음방 2개. 역시 우리 럭키 비키, 우리 비키즈들 많구만 여기에. 라디오 가서 썰 풀 게 생겼네. 다음 주에 컬투 쇼에서 우리 럭키 비키 메타로 간다 이렇게 된 거. 라디오에서 라이브 제대로 해야겠네. 덕분에 에피소드가 뭐 많아졌네. 야, 오늘 모자쇼. 모자도 원래 내가 그 타이밍에 딱 벗어야 되는데 그 원래는 이제 딱 벗기 전에 야 이제 내 카운트 뒤에 벗자 이게 좀 그게 딱 들어가야 되거든 내 뇌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무대를 여유 있게 즐기는 척 하지만 이게 첫 방이고 첫 방주는 진짜로 그 카메라 커트를 다 그거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막 그 심지어 예를 들어서 막 음악 팀으로 하면은 내 커트 들어오는 게 이거보다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 부분만 딱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커트가 여기서 들어왔다가 저기서 들어왔다 이러니까 그런 걸 더 신경 쓸 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더라. 고별 무대다 진짜 오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시간에 비해 순식간에 끝나서 아쉽지 않나요? 무대만 두고 보면 거의 10분이 안 되어서 끝났는데 그러네요. 진짜 이게 원래 인생이란 그렇다. 예.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진짜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 오디션 딱 그 현장에서 그 1분 남짓한 그때 제대로 못 보여주면 아무리 그거를 또 몇 날 며칠 준비했어도 의미가 없듯이 그 기회를 또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좀 적응이 되는데 미안하지만 알다시피 내가 막 연습실에서 이거를 막 계속 라이브를 해보고 저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어서 하다 보면 어떻게든 몸에 익어서 되겠지란 이런 아니란 생각. 예. 이런 10년차 가수의 건방진 생각이 오늘의 이 라이브 대참사를 있게 했지만 뭐 어떻게 뭐 그게 난데 한 3주차쯤에는 적응해서 알아서 잘 하겠지란 이런
아니란 마인드. 됐어. 이게 난데 뭐. 난 이런 나를 사랑해. 한 3주만 더 했어도 어? 왜냐면은 이게 카트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여기 봐야지. 왜냐면 MBC도 그렇고 이거를 한번 정해놓으면 이 카트를 거의 웬만해선 가요. 똑같이 다음 생방 때, 다다음 생방 때, 4주차까지 비슷하게 커트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적응이 되거든. 아무튼 그래도 뭐 좋았다. 무대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도 하고. 사실은 무대에 대한 걱정은 해본 적이 없거든. 무대를 잘해도 아니 무대에 대한 걱정 없고. 왜냐면 계속해서 이 제작에 대한 걱정만 있었지. 무대에 대해서 그래 뭐 어련히 뭐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쏟았어야 되는데 나의 불찰이다. 나의 불찰이야. 이거를 왜냐면 우리가 처음 해봤잖아요. 이 연습할 때 이제 이 마이크를 이걸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저녁 먹으려고 라이브 해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도 했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두 번이었지만 어땠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뒤풀이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물론 뭐 다음 주에 뭐 라디오라던가 뭐 방송이라던가 뭐 MCN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좀 뭐 팬사인회라던가 활동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음악방송 마지막이니까 음악방송 뭐 마무리하는 겸 응원법 할 때마다 절었어요. 응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좀 멘붕이었는데 그래도 뭐 이것도 내 모습인 걸 뭐 어떡해. 저도 오늘 응원법 틀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원했던 바를 못 이루기도 하지만 거기서 너무 매몰돼 있을 필요는 없겠죠. 위기를 기회로, 이건 모두가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 위기를 기회로. 내가 요즘에 왜냐면 느끼거든. 이게 진짜로 위기가 좀 잦단 말이죠. 특히 그런 유명인들은 위기가 잦단 말이지 요즘에. 근데 그때 어떻게 이 사람이 처세를 하느냐,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같은 일이어도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거를 요즘에 더 느끼지. 왜냐면 나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저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예, 그러면서 어, 정답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 어쨌든 결국에는 정면 돌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내가 위축되거나 감추지 않고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반성하고 바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느꼈을 때는. 그래서 뭐 오늘 그 문제가 뭐 사실 뭐그 누구의 실수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이거를 통해서 음, 뭐 아쉬운 결과지만 이걸 통해서 뭐 나름 또 여러분들과의 또 추억도 생기고 라디오 에피소드도 생기고 뭐 많은 것들 좀 느끼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신발이 거기서 방송에는 안 나와가지고 이게 또 마지막 무대였으니까. 근데 뭐
뭐 앞으로 제가 뭐 완전 은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럭키비키로 렛츠 겟 잇. 근데 사실은 나는 그 럭키비키라는 그런 밈이 이렇게 좀 되면서 나는 원래 저도 원래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도 사실은 뭐 나는 내가 원래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바뀐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하면 답도 없고, 예, 긍정적인 게 막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웃기려고 일부러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약간 괜히 그런 일로 팀 전체가 다 다운되거나 나의 그룹원, 나의 친구들도 같이 다운되니까 웃기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말을 뱉음으로써 진짜 내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좀 뭐 밈으로 나왔을 때도 난 되게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정말 이 연예인들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서들도 그렇고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트라이. 음. 내 마음이 준비는 안 됐어도 일단 말부터 시작해.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은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긍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상황이 따라온다. 무한긍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무한긍정 사랑하자. 무한긍정 사랑하자. 네, 박수도 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오늘 뭐 토요일 마무리 잘 돼서 사실 내일 촬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좀 며칠 밀렸어요. 그래서 약간 아마 릴리즈는 좀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덕분에 또 제가 오늘 뭐 이번 주 고생한 거 좀 내일 하루 쉬어갈 수 있으니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밀렸어요. 내일 촬영이 있던 게 그래서 며칠 밀려가지고 좀 늦게 나오겠지만 뭐 덕분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날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통 음악 중심 직캠 며칠 있다가 뜨나요? 하루 있다 뜨나요? 몇 시간 있다 뜨나요? 근데 오늘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만난 거 먹고 힐링할게요. 이제 밥 먹어야지. 오늘 점심에 본도시락 먹고 저녁에 케이크 그냥 한 입 먹고 치킨 하나둘씩 올라오나요? 신발 나자고 원래 치킨 안 찾아보는데 그거 좀 찾아가지고 쇼츠로 좀 만들려고. 슬슬 올라오던데 아직 후니까 안 뜬 것 같더라고요. 후니까 일부러 안 올리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오늘 진짜로 저기 음악 중심에 뭐 오랜만에 갔잖아요. 음악 중심 가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가까운 대기실을 주시더라고요. 혼자 왔는데. 저 사실 솔로 가수 하면은 쓰는 저 구석에 침대 있는 작은 방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태계일주 시상식 할 때 이제 저 음지 구석탱이 방 그거 줄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방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저희가 불과 몇 년 전에 태진아 선배님이 컴백하셨을 때 쓰던 방이었는데 그 방을 제가 혼자서 쓰다 보니까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예.
태진아 선배님이 불과 저희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방에 똑똑하고 인사 가면은 그 직접 지갑에서 쌈짓돈도 좀 용돈으로 주시고 하셨는데 내가 어느새 내가 이 세계에서 태진아 선배? 이 세계 물 찍고 왔습니다 오늘. 야, 좀 소름 끼치더라. 나 신인 솔로 가수인 줄 알았는데 좀 황당하더라 진짜. 그 엘리베이터 옆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긴 좋긴 한데 후배들이랑 대화 많이 했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입을 털어도 은근히 숙기가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예? 저도 뭐 선배로서 뭐 먼저 좀 이렇게 따스한 말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또 숙기가 없어가지고 구석에 좀 잘 숨습니다. 예. 신발까지 그 지경이 났는데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하겠니 후배들한테. 야, 무대 올라가기 전에 밑창 한번 살펴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신발이 모든 걸 망치지 않았어. 신발이 망친 건 아무것도 없어. 신발은 우리에게 교훈을 줬지. 레슨을 줬어. 무대 위에 있는 오빠가 제일 빛나요. 무대 위에만 있어야겠다. 지금은 살짝 빛을 잃은. 와, 선배님 신임미 있으시다. 또 오늘 팬사인회, 또 오늘 음악방송하고 팬사인회까지 또 가서 우리 인서분들 만나가지고 참 그래도 이제 걔 혼자 하던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솔로의 장점은 뭔가 내가 팬분들한테 더 많은 거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팀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팬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대학 축제를 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고마운 마음으로 팬 서비스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그 막 셀카를 막 찍어줘. 근데 그거를 모두가 다 카메라를 그때 찍어주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셀카 이벤트인지 무대를 하는 건지 행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래를 하면은 뭐 한두 명은 사진을 찍고 이게 적절하게 팀워크가 돼야지 무대도 보여드리면서 팬들과 소통도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뭔가 너무 과하게 그 그룹원 중에 누군가 과하게 팬 서비스를 하면은 그게 그 그룹의 어떤 밸런스를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밸런스를. 나는 당연히 뭐 팬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고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네. 저의 밑창 떨어진 신발까지 가져가세요. 나 뭐 다 준비돼 있다고. 그치만 그거를 그룹 활동 때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그게 멤버들한테 해가 될 수가 있다. 득이 아닌 해가 될 수가 있다. 그치만 이제 솔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죠. 그래서 오늘 팬 사인회 같은 경우에도 뭐 팬분들과 조금 더 그런 긴밀한 대화도 진심으로 좀 더 나눌 수가 있었고 팬분들이 또 막 진심으로 이 솔로 앨범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 그리고 어떤 그런 진심이 느껴졌어요. 얘기를 하실 때 막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짠한 뭉클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진짜 제가 이 10년 동안 뭐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솔로 앨범
10년 만에 나왔는데 얼마나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얼마나 속에 담아뒀고 쌓아뒀던 게 많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다 토해내면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게 되고, 그래서 팬분들과 조금 더 이런 이성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 억눌렀었는데, 어, 아무튼 뭐 팬사인회가 지금 뭐 처음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은 사실 이런 거 뭐 저는 여러 번 하고 싶죠. 여러분들 여러 번 만나서 우리 모두 합의되는 합의되는 여러 번 나의 일방적인 저 20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닌 우리 모두 합의가 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되는 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은 전 너무 좋죠. 뭐 그 해외 어디라도 달려갈 준비가 돼 있고 이게 또 솔로다 보니까 기동성이 좋습니다. 예. 기동력이 좋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뭐 더 조금이라도 원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시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팬미팅 팬싸 뭐든 해주라. 팬미팅 원하세요 여러분들? 팬미팅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니즈가 워낙 많으신 것 같으니 좀 더 오프라인에서 다른 활동으로 만날 수 있게끔 보세요. 댓글도 이거 또 캡처 해놨다가 제가 또 나중에 회의할 때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오세요. 인서들하고만 노는 자리. 팬미팅을 안 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그 최근에 해외에서 진행했던 거 말고 팬미팅을 한 달 동안 하자고요? 군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누렸고 저의 어떠한 가진 거에 비해 기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사실 오늘도 느꼈지만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로 내가 어 나는 물론 여러분들을 뭐 배신할 마음도 없고 배신할 일도 없고 배신 안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믿음 순수한 그 응원이 너무나 느껴져서 진짜 앞으로 내가 무대 위에 있던 무대 밖에 있던 진짜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평생 동안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그거를 좀 진심으로 느꼈어요. 예. 내가 어디에 있건 우리 팬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건 뭐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던 뭐 가정을 꾸려서 좋은 엄마가 되건 혹은 난 진짜 타 아이돌들에게 어떤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라도 나는 좋다. 그게 우리 인서들의 행복과 어쨌든 그들의 뭔가
삶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삶의 길에 대한 결정에 대한 존중, 응원하고 싶은 마음, 어디서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났을 때, 아, 그래, 역시 그들의 그런, 뭐가 그런 마음들이 좀 되게 느껴졌다 할까? 오늘도. 인기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팬들과 무대 위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도 좋지만 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말 많이 하니까 힘들어. 오늘 기운 다 뺐다. 야. 아무튼 안 끝났어. 그러니까 그 이제 내가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할 때면 딴 데를 보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 뭔가 진솔된 얘기를 하거나 내 속 안에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딴 데를 보는 습관이 있어. 내가 워낙 사람 눈을 좀 잘 못 보는 편이기도 하고, 내가 정면을 너무 잘 보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 좀 뇌를 안 거치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 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아니요, 밥 먹으면서 안 할 겁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냥 그게 집중이 돼. 딴 데를 보는 게. 특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한 그런 거지. 습관 같은 거지. 뭔가 딴 데를 보고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막 얘기할 때도 이렇게 약간 좀 딴 데를 보거든. 눈을 보면 설명이 잘 안 돼. 난 첫 팬싸 때 너가 정면으로 쳐다봐서 할 말 다 까먹었잖아. 그런 얘기를 또 너무 빤히 봐도 부담이긴 하지. 약간 멍 때리듯이. 그러니까 딴 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도 생각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선글라스를 껴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관통하셨습니다. 결론은 나는 미안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나는 여러분들을 존중을 하고,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는 나를 서로 존중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존중한다는 말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오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서도 좋다. 그래, 알고 있었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치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랄까,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대한 담은 앨범이니까 난 뭘 좋아하지? 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지.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자기 이력서를 쓰면서 자기를 좀 되돌아보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 앨범을 준비하면서 더 나를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하고,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됐고, 좀 나를, 내 안을 들여다볼 본 시간이었어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그래서 좀 준비하면서 미약하지만 성장한 것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게 어떤 상업적인 앨범 상업적으로 당연히 뭐 너무 중요하지만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커리어에 있어서도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사실 생각 안 하려고요. 그냥 내 스스로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자아 성찰, 팬분들에게 받았던 그 감사함과 응원, 그 진정성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다. 예, 그거면 오케이다. 만사 오케이. 진짜로. 결국에는 나는 내가 좋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팬들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원래 꿈은 뭐 저기 뭐 사육사였는데 뭐 어디 뭐 직장인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겠지. 동물을 좋아했지만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서 한 90%는 되지 않을까.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 거란 말이지. 아, 맞아요. 앨범 준비 과정이 힘듦보다 행복이 컸다면 그걸로 됐어요. 맞아요. 힘듦보다 행복이 컸고 어, 그래서 내가 나라도 좋아하는 걸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대리 만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세상이 원하는 나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돼야지라고 나도 나 역시 노력을 많이 하거든. 세상이 원하는 사람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자. 그게 중요한 숙제일 것 같아. 왜냐면 20대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못했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했고 회사가 원하는 내가 되려고 팬들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했던 게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30대 때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이제 줄다리기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근데 나는 결국에 그거야. 나는 결국에는 팬들에게 그냥 아이씨 생각 없이 아 저 밥 식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팬들한테 뭐 그냥 나는 그게 싫어. 뭐 사랑해요 팬 여러분 평생 함께 합시다. 뭐 나는 뭐 그런 얘기 잘 좀 낯간지러 하기도 하고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원하니까 하는 거야. 원하니까 할 말이 없을 때 하기도 하고 난 그런 사람이야. 미안한데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진짜로 내 어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뭔가 본인의 어떤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얘기들은 다 음,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 근데 나는 막 그렇게 워낙에 막 이빨린 말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내 인간관계에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우리 아무튼 덕분에 고맙다. 진짜 덕분에 앨범도 내고 오랜 팬이지만 오랜 친구로서 그냥 이런 친구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뭐 덕분에 이렇게 내다 솔로 앨범도 내보고 좋은 성장도 해보고 좋은 것도 느껴보고 그거면은 만사 오케이다. 사랑은 나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 또 멋진 남자친구한테서 또 잘 받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의 진심이다. 훈이가 나이가 더 많지만 친구 하자고요?
남친 없지만 다 생길 거야. 다 생겨. 없지만 다 생길 거야. 09년생인데 친구야 되냐고?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애인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 몇 년째 안 생긴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몰라. 꼭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늦은 나이에 찾아올 수도 있어. 너 그게 뭐 틀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없어도 되지. 하지만 우리 모두 내가 이거 비슷한 거 최근에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린 모두 사랑이 필요해.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맞잖아. 없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남편이 있다고? 나 뭐 말실수했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사랑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제발 밥 먹으러 가라고? 알겠어. 갈게. 아니요. 밥 먹고 다시 키자고요? 아니요. 내 안에 작은 승훈이가 밥 먹고 라이브 키지 말라는데요? 저는 제 안에 작은 승훈이가 시키는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네. 먹방? 아니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저 내일 일요일 또 오랜만에 한번 쉬겠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도 오늘 뭐 우당탕탕 뭐 이런 주말이 또 있는 거고 또 저런 주말도 있는 거니까 귀파면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주중에 있는 라디오 스케줄에서 즐거운 스케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 Bye.